반갑습니다. 윈팩 주주 여러분들. 하체 발행 공시라든지 유상증자 공시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윈팩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기업 개요에서 금감원 공시를 보게 되면 증권 발행 관련해서 굉장히 공시가 많죠. 분기 보고서 이후로 굉장히 많은 공시가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유상증자 사채 발행 관련입니다. 이런 기업은 사실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증권가의 격언이 있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풀어드리는 입장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윈팩의 위치를 좀 알아야겠죠. 윈팩의 위치는 버틀러에서 보게 되면요. 자회사가 나옵니다. 자회사를 확인해 볼게요. 윈팩으로 보실 게 아니라 어보브 반도체로 봐야겠죠. 어보브 반도체의 자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윈팩이 있죠. 윈팩이 지분율이 38%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2280만 주 가지고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지주사로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어보브 반도체의 얼마 전에 공시에서 나왔듯이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주식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보브 반도체 주체로 사모펀드의 주식수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보시면은 그 주식수 대비 3% 정도 되고요. 교환사채라서 주식수 희석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표면 가격을 봐야겠죠. 교환 가액 15,453원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어버브 반도체 주가가 12,970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상승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모펀드에서는 이 교환사채를 발행을 받으면 주식으로 받죠. 근데 그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야 이점이잖아요. 근데 이 단가가 우리가 지금 주식한다고 생각했을 때 평균 단가가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어버브 반도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경영적인 노력을 가하겠죠.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 발행 가액이 사실상 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왜 어버브 반도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느냐? 윈팩도 마찬가지로 어버브 반도체의 공시에서 발표가 됐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에 발행을 하고, 교환 가액 2,000원대입니다. 2,000, 거의 2,090원이죠. 2,100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100원에 주식수 470만 주입니다. 아까 갖고 있는 주식수가 2,200만 주였죠.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 차지하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만은 주식수가 나중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희석을 시키지 않아서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양이긴 합니다. 그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사모펀드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2,100원대죠. 1,700원 지금 주가 형성하고 있죠. 1,790원 형성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상승 가능성은 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이 나오는 게 PPI 지수, CPI 지수가 오늘 내일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 시장 불확실성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이제 하루 전이잖아요. 하루 전이라서 좀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사리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금 보합권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죠. 오르는 종목이 내려가는 종목보다 좀 적네요. 많이 적네요. 오르는 종목이 거의 20%, 1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팩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모펀드의 주식 수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해서 통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이 사채를 얼마나 썼냐 이 말입니다. 사채를 아직 미성한 사채가 있죠. 지금까지 사채 발행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채 발행을 많이 하는데 아직 사채가 미성화된 게 있다 보시면은 120억 정도 아직 미성한 사채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 가액이 1370원입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게 3월 4일 3월 4일에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해 줬네요. 이 전환 가액을 전환해 줬습니다. 이게 만기일이 2028년 8월 2일이네요. 아직 만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이 적겠습니다만은 2028년까지 상관없죠. 28년까지 아직 많이 남아서 상관이 크게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이제 시일이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주식수에 포함이 되니까 EPS라든지 BPS의 그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당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채의 운영 자금에 사용했거나 시설 자금 사용했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긴 하나 여하튼 간에 지금 사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한다. 이 사채를 발행을 많이 한다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금 조절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유상증자라든지 뭐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거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투자가 꺼려지죠. 투자가 꺼려지고 빚이 많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요. 물론 이거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제 현금주의로 보게 되면 그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부채가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지주사의 재무 현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윈텍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이 변제 상환 능력인데 변제 능력을 보려면은 위에 4개랑 이렇게 위에 5개 보면 되겠네요. 위에 5개를 합하면 됩니다. 근데 뭐 단기 법인세 자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이 264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얼마죠? 723억이죠. 어, 부채 총계가 1118억이고요. 1118억이고 유동부채가 이제 유동부채 중에서도 이제 단기 차입금이 470억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기 차입금이 많은데 470억인데 유동자산이 264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변제 능력이 다소 좀 약하다.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의 자산을 또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지주사는 자본이 많겠죠. 많을 텐데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버브 반도체의 유동 자산은 거의 1156억이죠. 그래서 그 자회사의 그 변제 능력을 조금 일부 충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채 총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총계 1566억이네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700억 정도 됩니다. 여하튼 간에 어버브 반도체도 좀 재무 안정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조금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데 수익성이 좋은지 한번 볼까요? 수익성이 좋아야죠. 지주사의 수익성이 좋아야 변제 능력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능력은 당기 순이익과 직결되는데 당기 순이익이 적자죠. 윈팩도 계속해서 보면은 적자 상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영업이익 적자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적자 상태고,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어버브 반도체네요. 어버브 반도체 5개월 연속 적자 상태고, 윈팩을 보겠습니다. 윈팩도 계속해서 5개월 넘게 적자 상태, 큰 폭으로 마이너스 60% 정도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사채 발행을 해서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할 수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사채 발행해서 주식수 나중에 포함시켜서 사모펀드라든지 이렇게 전환사채라든지 발행을 해가지고 만기일 직전이라든지 만기일에 물량 털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여튼간에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2분기 실적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